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94호 제7면 기사입니다.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합차. 부천시는 지난 7일 융합형 통합돌봄 모형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중점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 전문가, 융합형 모델 연구진,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과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추진단, 시추진부서가 솔루션 워크샵 형식으로 진행됐다. 컨설팅은 돌봄 대상자에 대한 통합적 접근 병원 퇴원 대상자의 건강의료 서비스 연계 전략 조직 내 상호 협력관계 진단 및 점검 지역 케어회의 운영 현황 점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컨설팅에 참석한 민병재 통합돌봄과장은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속 가능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가 분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제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는 기존 노인 중심의 사업에서 장애인,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융합형 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추진사업을 점검, 활성화하고 필요한 신규 사업 기획이 필요하다며 융합형 사업의 추진 방안에 대해 지역, 전문가 등과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돌봄 대상을 노인에서 장애인,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하는 융합형 선도사업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보편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자 조직 개편으로 시의 통합돌봄과를 신설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했다. 또 장애인 및 정신건강 분야 서비스를 추가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형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천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보행기 지원한다. 앞으로 보행이 불편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은 시로부터 보행기 한 대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부천시의회 김동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 23일 부천시의회 제252회 제1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으로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신청 및 선정 지원 제외 및 회수에 관한 사항을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부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저소득 계층,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수급권자, 기초연금수급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의 비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5년마다 한 대의 비용 또는 물품으로 지원하게 된다. 올 5월 기준으로 부천시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은 91,545명이다. 이 중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중복지원 수혜자를 제외하여도 그 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지원 대상 모두에게 성인용 보행기 한 대 지원 또는 비용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조례를 개정한 김동희 의원은 경제력이 부족해 성인용 보행기를 구매할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들이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노인들이 정상적인 외출이 어려워 사회성이 결여되고 건강이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지원 대상의 노인들은 꼭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하여 혜택을 보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지원 대상 노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정신건강 전문의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개최. 부천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오는 15일 제4회 정신건강 전문의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실시한다. 2018년을 시작으로 올해 4번째 진행되는 정신건강 토크 콘서트는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시민들에게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이다. 본 행사는 부천시에서 주최하고 부천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며 초등학생 내 아이 마음 들여다보기라는 주제로 오는 7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된다.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마련해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돕고 정신건강 전문의에게 실시간으로 답변을 듣는 양방향 소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초등학생 자녀와의 소통, 양육, 정신건강과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내고 다양한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화 접수와 QR코드로 신청 가능하며 유튜브에 부천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채널명을 검색하여 참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번호 032-654-4024로 문의하면 된다. 제25회 부천국제 판타스티 경화제 개막. 제25회 부천국제 판타스티 경화제 비펀 집행위원장 신철은 오늘 8일 저녁 7시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개막식이 열렸다. 18일까지 11일간의 여정을 시작하며 개막식의 전 과정은 비펀 공식 유튜브 채널 youtube.com/bifanofficial에서 공개됐다. 제25회 비펀은 배우 김규리의 사회로 개막식이 열렸으며 장덕천 명예조직위원장과 정지영 조직위원장, 신철 집행위원장, 심사위원 조직후원위원을 비롯해 국내 국제영화제 이사장 위원장과 영화인 등이 참석했다. 개막식은 을 테마로 한 공연 형식이며 오프닝 공연은 영화 2018
탭댄스 안무를 맡았던 요노 컴퍼니가 맡았다. 개막식 이후에는 2012로 우리나라의 이름을 알린 구파도 감독의 최신작인가 상영됐다. 제25회 비퍼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영화제에 돌입한다. 47개국 257편을 온오프라인으로 상영한다. 극장 상영은 15일까지, 온라인 상영은 오트 플랫폼 웨이브를 통해 3일 연장한 18일까지 진행한다. 인천국제공항 제1교통센터에서는 엑사어 전시를 18일까지 진행한다. 부천 아트벙커 B39, 부천시 삼장로 53에서는 특별 상영과 공연, 전시 등 다양한 관객 시민 참여 이벤트를 진행한다. 수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장 넓힌다. 오는 8일 수원시의회 장정희, 더불어민주당, 권선희 곡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시행계획을 4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도록 했으며, 이 시행계획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관내 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장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그동안 많은 제약이 있었던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의 장이 넓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 의원은 조례를 통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질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적 권리 증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원시 2021년 사회적 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선정. 수원시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1년 사회적 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시상식은 7일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에서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기업 육성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기반의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를 포상한다. 2021년 사회적 기업 육성 우수자치단체 평가는 2020년 1에서 12월 실적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 사회적 기업 발굴, 일자리 창출, 판로 지원, 집행청산, 부정수급 관리,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등 5개 분야를 심사했다. 수원시는 모든 분야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박사승 수원시 경제정책국장은 수원시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 기업을 발굴해 육성하고 있다며 또 창업 보육 공간을 확보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기업을 말한다. 수원시 돌봄 노인에게 폭염 대응 물품 지원. 수원시가 폭염 취약계층인 돌봄 노인 6,700여 명에게 쿨베개, 쿨매트, 쿨토시 등 폭염 대응 물품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9일부터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수원시재가노인지원센터 등 10개 시설을 통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물품을 배부한다. 10개 시설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체감 온도를 낮춰주는 기능이 있는 쿨베개, 쿨매트, 쿨토시를 한 벌씩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물품 지원은 2021년 수원시 폭염 종합대책 중 하나다. 수원시는 지난 5월 폭염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 폭염 상황관리체계 구축 운영,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 방지 대책 병행 추진, 폭염 국민행동 요령 및 캠페인 홍보 등 10개 중점 과제로 이루어진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중점 과제는 9월 30일까지 추진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폭염 기간이 더 길고 평균 기온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폭염에 취약한 돌봄 노인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